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제 현황과 쟁점 사항을 함께 살펴볼 인도네시아 하나은행 이화수 부행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금융시장 동향입니다. 환율이 전주 대비 0.55% 상승한 달러당 1935루피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1년 8월 달러당 8,464루피아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년말 대비 11.6%, 전월말 대비 6.4% 상승한 수준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종합주가지수 4,104로 전일 대비 1.61% 상승하여 전주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은 외국인 거래금액 비중이 55%에 달하여 그 움직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5,215로 연중 최고점에 이른 후 최근에는 4,000선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채권시장은 10년물 국채의 경우 8월 29일 현재 수익률 8.7%로 전일 8.8% 대비 채권 가격이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조치의 영향으로 미국의 금리 상승을 예상한 해외 투자자들의 급격한 자금 유출로 촉발된 환율 상승과 금융자산의 폭락 사태가 전주 내내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러한 외국 자본의 유출을 막고자 정부는 뒤에서 살펴볼 4가지의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아직까지 대세의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8월 22일 한국대외경제연구원에서는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 동아시아 7개국 채권 시장에서의 외국인 자본 유출입 현황에 대하여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 동아시아 채권 시장으로 외국인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왔습니다. 2003년 48억 달러이었던 것이 2007년 107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시에 310억 달러 유출이 있었으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00억 달러씩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아시아 국가들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었던 주요 요인으로는 잠재 성장률 상승과 자산 가치 상승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높은 금리와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증가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 채권 투자 유입액 증가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 결과 선진국 글로벌 유동성의 1% 증가는 동지역 외국인 지분을 약 7억 7천만 달러 증가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동연구원은 향후 예상되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가 동아시아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자본의 유출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려되는 여러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우리 한국과 달리 국내 총생산, 즉 GDP 대비 국내 소비 의존도가 60% 내외로 높은 편입니다. 이런 이유로 몇몇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98년 한국의 IMF 위기 때와 같은 격심한 위기를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IMF 위기 당시 우리 한국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던 바 있습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부존 자원이 있어서 그런 극심한 상황으로 몰리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차티브 바스리 재무장관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내놓긴 하지만 위기 상황이라 여기진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2008년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았고 97년, 98년의 경우는 은행의 NPL, 즉 부실채권 비율이 30%를 훨씬 웃돌 정도였으나 현재는 4%도 안 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지난 금요일 4가지의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패키지는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루피화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동집약 수출 산업에 대한 감세,
유류 수입 축소를 위한 바이오디젤 함유 비율 증대, 고급 승용차에 대한 증세 및 광물 수출 쿼타 축소 등입니다. 두 번째 패키지는 수출 증대와 구매력 유지를 위한 것으로 노동 집약 산업에 대한 추가 감세, 소고기와 원예 작물에 대한 수입 쿼타 폐지 등입니다. 세 번째 패키지는 투자를 촉진하고자 나온 정책들입니다. 투자 제한 품목을 완화하여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팜오일, 코코아, 보크사이트, 니켈 등의 개발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금융 부분을 안정화시키고 루피화를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하여 외화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주식 환매 규제를 완화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시리뱅크의 한 전문가는 루피화 환율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개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GDP 성장과 수입이 모두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내 시중은행들의 각종 금리 결정 기준이 되는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지난 7월 이래 6.5%로 유지되어 오고 있었으나 29일 현재 0.5%가 오른 7%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이는 경제 침체 국면 진입에도 불구하고 외환 유출 방지와 급격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경제 상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율의 상승이 지금과 같이 계속 이어진다면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루피아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달러로 바꾸어서 예금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갚아야 할 대출의 부담은 줄어들고 내가 가진 달러 예금의 가치는 올라가니 꿩 먹고 알 먹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았는데 위기가 빨리 진정이 되고 환율 하락이 시작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대출금 상환의 부담은 늘어나고 예금의 가치는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율 상승이 얼마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과연 작금의 환율 상승은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까지 지속이 될까요? 이번에는 환율 상승에 대하여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그래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급격한 환율의 변화 시기는 크게 1998년을 전후로 하는 외환위기와 2008년 즈음의 금융위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1998년 외환위기 시점, 즉 97년 7월부터 99년 6월까지 2년간 달러 대비 루피아화의 환율입니다. 98년 5월 2일 달러당 7,937을 기록한 후 98년 6월 18일 달러당 16,667 루피아까지 오르는데 47일이 걸렸고 반면 다시 달러당 8,000 루피아 수준으로 내려온 건 98년 10월 17일로 121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환율 상승에 50여일이 걸렸고 동일 수준으로 다시 안정화되는 시간이 3배가량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년간의 자료입니다. 여기서는 중간에 휴직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을 편의상 생략해보면 2008년 10월 6일 달러당 9,434루피아를 기록한 후 2008년 11월 21일 달러당 12,048루피아에 이르기까지 46일이 소요되었고 2009년 10월 7일 달러당 9,434루피아까지 안정화되는데 222일이 걸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승에 50여일이 걸렸고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4배 이상 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래프는 최근 2012년 1월 이후의 모습입니다. 지난 7월 9일 달러당 10,000루피아를 돌파했습니다. 8월 29일 현재 달러당 1,989루피아에 이르기까지 50일째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래프 모양은 어떨까요? 상승 국면을 계속 이어갈까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150일 이상의 시간을 두고 하향 안정화되어 갈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시청자 여러분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와 혼돈의 시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을 일컬어 우리는 위기라 말합니다. 환율이 급등하고 이자율이 오르고 물가가 요동을 치는 지금은 누가 봐도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란 말은 위험을 뜻하는 위와 기회를 뜻하는 기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즉 위험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시길 바라면서 주간경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